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 주식 시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 시장이 두 달 전과 지금하고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야, 완전히 그냥 V자 급등입니다. 이거 V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무료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죠? 이제 변곡이 나오면 골이 깊으면 어떻게 급등이 나온다. V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V자를 팔 때 폭락이 나올 때, 즉 폭락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재료로 주가를 빼는가 여기에 대해부터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매도의 과정이 크다는 거예요. 매도의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보다 팔자는 사람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폭락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폭락 사실상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사건들입니다. 코로나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ING인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지난주에는 이제 모더나 기업에서 미국 기업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핵심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다우지수가 막 900포인트 막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을 내놨습니다. 내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덕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이제 그 사건이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 큰 시가총액들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날랐죠. 날랐던 부분들. 지금 갭을 메꾸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자 하이닉스는 별로 못해요. 즉 지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르고 있죠. 근데 같은 반도체 회사인 이 DBI텍이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야, 세게 나오네요. 확실히 무거운 반도체보다 가벼운 반도체가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의 힘도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1분기가 조금씩 전환되면서 어떤 기대감,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즉 힘의 논리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해줘야 되고 사실상 DBI텍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아주 그냥 상승률이 엄청 큰데 그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종목. 오늘 급등이 아주 그냥 요 연일 급등이 굉장히 세죠. 셌던 부분인데요. 우리도 지금 15만 원대, 13만 원대 요런 과정에서 샀어요. 늦게 사신 분이 거의 15만 원대 샀는데 거의 뭐 70% 대형주에서 70%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형주에서 70%면 정말 큰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중형주나 소형주도 연결된다. 물론 대형주도 나오지만은 조금 다른 중소보다는 좀 약합니다. 좀 올라가는 개수가 좀 적은데 중형주, 소형주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중형주, 소형주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소형주들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종합주가지수 전체적인 시장은 등락 파동들은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우상향 역할들은 진행된다. 맞죠? 그래서 우상향이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신용 규모가 올라와서 좀 이뻐지면 한 번씩 눌러가면서 신용을 좀 털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삐빠빠 올라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와 계속 폭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용 규모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돈이 꾸준하게 신용 규모가 들어온다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좀 더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현재 뭐 미중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나와서 시장을 누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악성에 대한 매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별에서 신용 규모가 많은 증가했던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주죠. 가치주들을 꾸준하게 모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은 열심히 아주 열일하고 있죠. 아직까지 5일선의 선상과 20일의 선상이
크게 왜곡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의 힘입니다. 수급이죠. 수급에 얼마큼 진행하는 속도에 대한 것들을 맞춰갈 것인가. 여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5일 날 이후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2월달, 3월달이 코로나가 굉장히 신천지 때문에 확산이 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1분기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폭망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공장도 문 닫고 뭐 재택근무도 들어가고 쉬는 사람도 많아진다면 1분기는 최악의 상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깨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2월 달부터 팔았습니다. 즉 3개월간 계속 팔았어요. 매도 3개월간. 중요한 거는 3개월간에 대한 매도를 하면서 약 22조, 약 23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팔면서 누가 사주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주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 투자였어요. 21조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면 주가는 어디로 간다? 내려간다는 부분이죠. 맞죠? 근데 지금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 사면서 주가는 올려놨습니다. 이번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주가가 싼 부분에서 그만큼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도 많아요. 그래서 통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파는데 팔았다고 다 파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움직임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 업종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지금 주도 업종은 주도주는 사실상 카카오입니다. 맞죠? 카카오가 우리가 뭐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에서 움직이는 과정들은 우상향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들은 가치에 집중하는 그러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이번 장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왔을 때,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어요. 왜냐면 주가가 빠지면서 너무 많이 빠지고 1분기 실적이 너무 나빠진다면 주가는 1400포인트를 더 깰 것이다 라는 그런 방송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유튜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들도 잘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깬다는 그런 확정을 하고 거의 뭐 확실하게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가에 대한 바닥과 천정은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내가 보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다른 DB하이텍 또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과연 이 가격에 합당한 가격인가? 적정한 가치인가? 이런 가치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씩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가격을 매기지 못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뭐 주식은 물론 정가는 없죠. 다른 물건들은 정가라는 게 있지만 여기는 정가가 없어요. 내가 정한 가격이 정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자기가 기준을 갖고 가격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는 관점에 그 가격이 밑에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저평가라고 하고요. 그죠? 내가 본 가격보다 위로 많이 올라가면 이게 고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야 지금 시국이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나라 돈 없고 그리고 다른 경제 상황도 자영업자들 다 죽는데 뭔 주식 투자냐 빨리 안 빠져? 빨리 빠져나와라고 마구 옆에서 구원투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맞죠?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악화가 됐을 때 주식은 싸기 때문에 매수세는 더 들어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2000포인트 가고 3000포인트 가면 그때 시국에 이제 들어왔던 분들은 그때 코로나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 어쨌거나 가치를 믿고 투자하고 믿었던 가족분들은 이번에는 많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대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고통을 받은 대가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치를 찾아 나가는 여러분의 투자의 방법을 더 강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5월 25일 날 시황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